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2장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지질에 대한 서론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화합물 군별로 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부르는 화합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조, 반응, 기능,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라이글리세라이드의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터그랍이에요. 에스터그랍. 트라이글리세라이드, 보통 줄임말로 TG라고 나타내기도 하고, 요건 다른 말로 트라이아실 글리세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TH라고 하는 이제 약어로 쓰게 되죠. 자, 트라이글리세라이드, 트라이아실 글리세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자, 가장 풍부한 지질이에요. 가장 풍부한 지질.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트라이에스터 형태로서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서 글리세롤과 세 개의 지방산, 페리에치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지방산 같은 경우는 세 개가 다 동일할 수도 있고요. 세 개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자, 요게 트라이글리세라이드고, 보시면 다 에스터그랍을 가지고 있죠. 에스터그랍을 가지고 있고, 요게 산이나 염기나 아니면 촉매, 효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글리세롤 한 분자 한 당량과 페리엑시드 세 당량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이루는 대표적인 화합물들이다. 지금 화합물 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선 지방산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방산. 글리세롤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지방산, 이 글리세롤에 결합되어 있는 지방산이 여기 트라이글리세라이드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죠. 자, 모든 지방산 사슬에는 곁사슬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선형이에요, 선형. 여기 탄소부터 여기 말단의 탄소까지 쭉 탄소 골격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고, 중간에 치환기 같은, 그러니까 또 다른 알킬 치환기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곁사슬이 없고요. 이제 그 탄소 골격은 포화되어 있거나, 즉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거나 불포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중결합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중결합이. 삼중결합이 존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고 교재 상에서도 나오진 않기 때문에 삼중결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중결합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거, 그럼 뭐라고 부른다? 불포화 지방산, unsaturated fatty acid라고 부르고,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이제 포화 지방산, saturated fatty acid라고 부르게 되죠. 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지방산은 보통 12개에서 20개 정도의 탄소 원자를 가지게 돼요. 12개에서 20개 정도. 짝수계를 가지게 되죠. 자, 얘는 왜 짝수계를 가지게 되느냐? 이거를 합성하는 과정을 보시면 제일 시작 물질이 뭐냐면 탄소 2개짜리인 아세틸-CoA, 아세틸 보통 코엔자임이라고 부르는 아세틸-CoA예요. 아세틸-CoA 탄소 2개짜리들이 계속 중합을 하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통 12개에서 20개 짝수의 탄소 원자의 개수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지방산의 모든 이중결합은 G폼이에요. G폼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자, 이게 스테아릭 액시드라고 부르는 포화 지방산, 세츄레이티드 되어 있는 지방산이죠. 탄소 18개짜리고, 여기에 다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선형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올레이크 액시드, 불포화 지방산이죠. 탄소 18개짜리. 중간에 이중결합이 존재하는데 무슨 폼? G폼. 그래서 휘어져 있게 돼요. 여기가 만약에 이 폼이면은 그냥 지그재그 형태처럼 보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G폼이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구조가. 사슬이 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지방산 같은 경우는 포화되어 있는 거, 이제 불포화되어 있는 거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탄소 개수에 따라서 저 화합물들의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고, 꼭 외워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비교는 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자, 포화되어 있는 거, 탄소 12개부터 이제 20개짜리가 제시가 되어 있고, 녹는점이 탄소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녹는점이 높아지게 되죠. 자, 그리고 얘는 불포화 지방산. 이중결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중결합들을 1개에서 최대 4개까지 포함하고 있네요. 4개까지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 이중결합들의 배양은 다 뭐예요? G폼입니다. G폼. 자, 그래서 얘는 녹는점을 보시면 되게 낮아요. 다 영하잖아요. 영하. 얘 빼고는 영하. 그리고 탄소 개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녹는점이 무조건 증가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중결합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요게 녹는점에 있어서 좀 더 불리하거든요. 녹는점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탄소 원자 개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녹는점이. 자, 그리고 포화되어 있는 지방산이 불포화되어 있는 지방산보다는 녹는점이 훨씬 더 높아요. 그 점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지방산의 녹는점, 이게 좀 많이 물어보죠. 포화 지방산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녹는점이 증가합니다. 앞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포화 지방산은 결정격자에 효율적으로 채워지도록 각각 나란히 놓일 수 있어요. 왜? 사슬이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냥 쭉 그렇게 쌓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쭉 어떠한 틀 안에 이게 쭉 쌓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정격자에 효율적으로 채워지도록 각각 나란히 놓일 수 있어. 불포화 지방산에 비해서 녹는점이 높습니다. 왜? 이게 효율적으로 채워지면서 이쪽에 탄소 사슬들 간에 뭐가 커지는 거야? 분산력이 커지거든. 분산력이 커지기 때문에 녹는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 그 이중결합이 G폼이기 때문에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격자에 효율적으로 채워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부러진 형태로 인해서 고체 상태에서 효율적인 채워짐이 불가능하다. 탄소 사슬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약하다. 즉 분산력이 약하다는 얘기고 그 효과로 인해서 녹는점이 낮습니다. 뭐에 비해서? 포화 지방산에 비해서. 그런 특징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방산의 이러한 이제 녹는점의 성격이 트라이글리세라이드의 녹는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경향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포화, 불포화 지방산의 녹는점 경향은 트라이글리세라이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불포화 지방산이니까 탄소 사슬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이제 겹침이 불가능해요. 불포화 지방산은. 그래서 포화 지방산에 비해서 녹는점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에 존재하는 페리엑시드,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 그렇죠? 그러니까 트라이글리세라이드인데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는 거는 결정격자에 효율적으로 채워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녹는점이 낮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포화되어 있는 지방산으로만 존재하는 거. 선형이잖아. 얘는 잘 맞춰 놓으면은 잘 끼워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거는 다 꺾여 있거든요. 얘도 꺾여 있고 얘도 꺾여 있고 여기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꺾여서 나온 거예요. 앞에. 그래서 다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녹는점을 보시면 여기는 72도. 포화 지방산으로만 결합이 되어 있는 거는 72도의 녹는점인데 얘는 마이너스 4도. 상당히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탄소 사슬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쪽 편들에서 효율적인 겹쳐짐이 일어나게 되면은 분산력이 꽤 큰 거예요. 그래서 녹는 차이가 꽤 크게 난다. 그런 특징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트라이글리세라이드의 반응인데 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는 부분이죠. 자, 가수분해 반응. 에스터라고 하는 작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에스터의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산, 염기 또는 효소 존재하에서 물을 이용한 트라이글리세라이드의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면은 글리세롤과 3개의 지방산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트라이아시글리세롤,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부르는 화합물이죠. 여기에 이제 가수분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여기 결합들이 끊어지는 거지. 여기 결합들이 다 에스터 결합들이니까. 그래서 글리세롤 한 당량과 여기에 각각에 결합되어 있는 지방산들 3당량이 결합이 됩니다. 여기 R, R', R2'은 다 다를 수도 있고요. 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저거는 뭐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저거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보통 이제 여기에 결합되는 페리엑시드 같은 경우는 탄소가 12개에서 20개 정도까지 존재하고 앞쪽에 설명드린 것처럼 포화 지방산일 수도 있고요. 불포화 지방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보셔야 될 거, 서퍼니피케이션 리액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비누화 반응이죠. 실제 비누로 만들 때 사용하는 반응 조건이에요. 염기 조건 하에서 진행되는 가수분해 반응입니다. 염기 조건에서. 가수분해 반응 중에서 염기 조건이에요. 또 실제 비누를 만들 때 KOH를 제일 많이 쓰니까 KOH를 이용하게 되면은 염기 조건이잖아. 그래서 에스터의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글리세롤이 얻어져요. 그런데 저쪽에 페리엑시드가 원래 얻어져야 되지. 앞쪽에 보면은 페리엑시드가 얻어지잖아. 근데 여기에 존재하는 산성 수소 원자는 뭐에 의해서? 반응에 참여했던 하이드록사이드에 의해서 산염계 반응을 통해서 제거가 되거든. 그래서 뭐가 돼요?
염이 돼. 카복실레이트 형태가 돼요. 카복실레이트 형태. 근데 여기는 이제 KOH니까 포타슘이 붙어 있는 포타슘 카복실레이트 형태가 되죠. 얘가 뭐야? 얘가 비누예요, 비누. 그래서 요 반응을 통해서 이제 실제 비누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구조를 보시면 여기 탄소사슬 쭉 긴 거잖아. 여기는 이온 성격,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이온성 물질이니까 여기는 이온성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극성도가 큰 거고, 이쪽에 탄소사슬 긴 거는 비극성 성격이 크겠죠. 그래서 한 분자 내에 굉장히 극성의 큰 성격과 굉장히 비극성의 큰 성격,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극성과 비극성의 각각의 성격이 큰 것들이 이제 한 분자 내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온성 머리, CO2 마이너스기니까 여기는 긴 사슬의 탄소 사슬, 탄화수소 꼴이에요. 얘는 극성, 얘는 비극성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비누가 보통 뭐 기름때라든지 아니면 기름을 제거하는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극성 머리고, 이게 비극성 꼴이잖아요. 비극성 꼴이가 이 그리스 같은, 혹은 뭐, 기름때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 쪽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뭘 만드는 거야? 보통 마이셀, 미셀이라고 부르는 거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럼 이렇게 미셀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바깥쪽이 이온성이잖아. 그래서 이온성이 물과 상호작용하면서 물에 의해서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죠. 여기 기름때 같은 게. 이게 이제 비누가 세정을 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수소 반응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수소 반응. 왜? 불포화 지방산이 있었잖아. 불포화 지방산. 거기는 이중결합이 존재했었잖아요. 그 이중결합에 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글리세라이드의 불포화 지방산 사슬은 전위금속 촉매 분자에서 H2가 첨가되는 수소화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반응 형태적으로 보면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환원 반응이 되는 거죠. 자, 반응 결과 불포화 지방산 사슬이 포화 지방산 사슬로 변화가 되어서 액체 기름이 고체 기름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왜 할까요? 왜? 이게 이제 실제 뭐 식품 사업 쪽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불포화 지방산 사슬을 가지고 있는 거를 환원을 시켜서 이제 고체로 바꿔요. 그럼 액체 기름이 고체 형태로 바뀌거든. 그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고체 상태로 바뀌면 보관이나 이런 게 용이해져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으면 탄소탄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중결합에 인접한 탄소들, 보통 우리가 알릴리 위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부분은 산화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 사슬은 산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뒤쪽에서 같이 말씀드릴 거야. 산화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그 이중결합을 환원시켜서 다 탄소탄소 단일결합을 바꿔버리면 이중결합이 없잖아. 그래서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들어요. 그래서 안정도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요. 안정도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고체가 액체보다 아무래도 좀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보관상 용이점도 존재하게 되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경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unsaturated 되어 있는 fatty acid, 불포화 지방산, 이중결합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수소가스를 이용해가지고 환원을 시켰어.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환원이 된다고. 그래서 다 탄소탄소 단일결합으로 바뀌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야? saturated fatty acid, 포화 지방산이 된 거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 생체 내에 이점이 굉장히 많은 지방산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은. 근데 포화 지방산은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 체내 LDL 수치를 증가시키거든. 저 LDL은 콜레스테롤 중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그런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저밀도 이제 지질인데 LDL 수치가 증가가 되면은 체내 피에 있는 이제 지방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증가가 되면은 뭐 고지혈증 같은 거를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화되어 있는 지방산으로 바뀌게 되면은 체내 LDL 수치를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했던 거는 이쪽에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바꾸는 거, 그 반응을 원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비율로 관찰이 되는 부반응이 뭐냐면, 이렇게 이중결합, 천연에 존재했었던 이중결합은 G폼이었잖아. 그게 경화 과정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E폼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E폼.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요거예요. 트랜스 언세츄레이티드 패티드. 얘는 불포화 지방산이니까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몸에 좋은 거는 천연에 존재하는 G폼으로 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좋아요. 그건 어느 정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트랜스 형태로 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얘는 체내 LDL 수치를 증가시켜요.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져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무슨 짓까지 하냐면 HDL의 수치를 감소시켜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LDL의 수치가 낮아야 되고 HDL의 수치가 높아져야지 우리 몸이 건강한 건데, 그거에 정확히 반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저 트랜스 지방이 제일 많이 관찰이 됐던 음식물이 뭐냐면 햄버거 먹을 때 나오는 감자튀김 같은 거, 그런 데서 제일 많이 관찰이 됐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트랜스 지방이 없다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해서 광고를 하기도 하죠. 그만큼 체내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트랜스 지방은 시스 형태로 존재하는, 시스 형태, 즉 G폼으로 존재하는 이중결합을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는 사이드 리액션이에요. 부반응이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알릴성 CH 결합을 가진 불포화 지방산 사슬은 라디칼 반응에 의해서 산화가 되기가 쉬워요. 라디칼 반응에 의해서. 자, 산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과산화물은 상당히 불안정하고요. 이어진 추가적인 산화 과정을 통해서 불쾌한 냄새를 갖는 생성물로 변합니다. 산패 과정이죠.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게 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름도 상해요. 기름도 상해요. 산패 과정이 일어나고, 요거 산패가 일어나면은 냄새가 굉장히 고약해요. 시큼한 냄새도 가면서 냄새도 굉장히 고약해요. 근데 이게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에서는 산패 과정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지방산을 포함한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지방산 쪽이 보통 이제 이중결합, G폼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의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산화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중결합의 알릴리 위치 쪽 여기에서 이제 산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럼 이제 추가적인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산패가 되는 거죠. 자, 트라이글리세라이드의 기능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에너지 저장 기능이죠. 세포에서 트라이글리세라이드의 주요 기능은 에너지 축적입니다. 자, 탄수화물, 단백질에 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죠. 지질은. 탄수화물, 단백질이 g당 4kcal/몰 정도를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그 말은 g당 4kcal/몰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질은 9kcal/몰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 말은 g당 9kcal/몰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에 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자,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완전히 대사가 되면은 CO2, H2O, 그리고 이제 많은 양의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에너지가 생성이 되죠. 자, 그래서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그러한 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원료로 쓰는 거죠. 자,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연소 시에 앞쪽에 본 것처럼 많은 열과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개념은 똑같거든. 우리가 휘발유 같은 걸 넣잖아요. 휘발유가 산화가 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지. 휘발유가 보통 탄화수소 화합물들이거든요. 탄화수소. 그게 이제 산화가 되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트라이글리세라이드도 탄소 사슬이 되게 길단 말이지. 보통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도 에너지가 발생되니까 자동차적인 연료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코코넛 기름 같은 경우는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연료로 사용된 적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주의하실 게, 코코넛 기름이 좋기 때문에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연료로 사용했을까요? 아니야.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실제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연료로 쓴다? 이거는 되게 좀 제한점이 많아요.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당연히 자동차의 기름은 휘발유나 뭐 경유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운반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았거든. 1차, 2차 세계대전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기름을 이용해가지고 자동차를 운반을 했던 거죠. 운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코넛 기름 같은 경우가 그런 이유로 쓰인 거야. 이게 좋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이제 뭐 운반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신 사용을 한 겁니다. 자, 다만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포함한 식물성, 동물성 기름을 직접 연료로 사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죠. 어쩔 수 없이 쓴 거야. 그러니까 자, 석유 제품보다 점도가 높아요.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아마 여러분 휘발유를 넣는 거를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휘발유 되게 묽어요. 점도가 거의 없어요. 되게 묽어요. 그래서 석유 제품보다 점도가 높아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 보통 이제 자동차에 쓴다라고 보면은 자동차의 엔진은 그 석유죠. 뭐 이제 가솔린이나 디젤 이런 것들에 특화가 돼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점도가 크지 않은 가솔린, 디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보다 이제 점도가 높은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원치 않는 이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크겠죠. 자,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기름들이 저온에서는 고체로 변해요. 그래서 차가운 온도 조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철 되면은 기름을 넣어놨어. 이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기름으로 넣어놨어. 안에서 굳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녹아야지 뭐 엔진으로 들어가서 뭐 기화가 되면서 기화가 되는 게 아니라 폭발이 되면서 뭐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데 고체로 굳어 있다고. 쓸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효과적으로 쓰려면 기존의 가솔린이나 디젤에 특화되어 있던 엔진을 변형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석유 제품이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만들면 될 것 같다는 거지.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트라이글리세라이드로부터 석유 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엔진에 사용해도 괜찮을 만큼의 물질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 바이오 디젤이야. 그래서 이러한 식물성, 동물성 기름에 대한 대안이 바이오 디젤이며 이것은 식물성 기름의 에스터 교환 반응으로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식물성 기름, 뭐 파뮤, 콩기름, 폐식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일단 전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해요. 그 다음에 큰 반응 용기에 넣고 이 기름들을 넣고 메탄올과 촉매를 동시에 넣어주면서 반응을 시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에스터 교환 반응, 영어로 트랜스 에스터리피케이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은 글리세롤에 각각의 페리엑시드가 에스터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그 각각의 페리엑시드의 에스터 형태를 일단 끊어내요. 끊어내는 걸 어떻게 끊어내는 거야? 메틸 에스터 형태. 이쪽에 페리엑시드를 다 뭘로? 메틸 에스터 형태로 바꿔주면서 결합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터 교환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에스터 결합들이 끊어지니까 기존의 페리엑시드를 결합시키고 있던 글리세롤 있죠. 글리세롤은 어떻게 되느냐? 떨어져 나오지. 그게 글리세린이에요. 글리세린이 글리세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분리해주면 되고, 에스터 교환 반응을 통해서 메틸 에스터 형태로 변화가 되어 있는 페리엑시드를 얻은 거야. 메틸 에스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세척하고 정지해서 수분을 제거하면은 그게 바이오 디젤로 쓰게 되는 거죠. 실제 바이오 디젤은 요것만 가지고 연료로 쓰기는 어려운데 바이오 디젤을 보통 이제 경유 같은 데 포함을 시켜서 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쓰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산 조건에서 진행이 되니까 여기 부분이 양성상 허가가 되고, 그 다음에 메탄올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메탄올이 여기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여기 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는 다 OH기로 바뀌면서 글리세롤로 바뀌고, 여기에 산소 원자 쪽을 뭐가 공격한 거야? 여기 탄소 원자를 메탄올이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카본일기에 OCH3가 결합되는 상태. 그래서 에스터 형태.
메틸 에스터 형태. 에스터 형태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기도 에스터였는데 생성물도 에스터잖아요. 그래서 에스터 형태가 바뀐다는 의미에서 트랜스 에스터리피케이션, 에스터 교환 반응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 정리해 주시면 되고, 요게 뭐예요? 요게 바이오 디젤인 거야. 바이오 디젤. 그렇게 쓰는 원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글리세라이드 A를 다음 각 시약으로 처리했을 때 얻어지는 화합물의 구조를 그리시오. 또 화합물 A, B, C의 녹는 점을 비교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이 이런 이제 트라이글리세라이드 화합물이고, 여기는 이제 포화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고, 중간에 산소 원자 쪽에만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합물 A고요. 요거를 뭐란 거야? 산 조건하에서 가수분해 반응을 했네요. A번은. 그러면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되겠지. 그래서 여기 OH, OH, OH 형태로 바뀌면서 글리세롤이 생성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카복실산. 여기도 다 카복실산 형태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난 생성물 구조 그려주시면 되고, 앞쪽에 구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번은 이제 H2를 과량을 이용해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이중결합들이 다 환원이 되겠죠. 단일 결합으로.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번은 H2를 1당량만 썼네요. 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1당량만 썼다. 그러면 생성물 C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가 환원이 되고 여기는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가 환원이 되고 여기도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선택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환원된 거, 여기가 환원된 거 각각 이제 비슷한 비율로 얻어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번은 지금 이중결합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트라이글리세라이드고, B번은 다 포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 포화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C번은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녹는 점이 제일 높은 건 뭐였겠습니까? 다 환원이 돼서 포화 지방산으로만 되어 있는 거. 그게 녹는 점이 제일 높을 거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하나만 존재하는 거. C번 조건을 통해서 생성된 화합물 B가 되겠죠? 화합물 B. 화합물 C가 되겠죠? 화합물 C. 그게 그 다음 녹는 점이 이제 높을 것이고, A번 화합물의 녹는 점이 가장 낮을 겁니다. 이중결합이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겹침이 제일 적을 거예요. 그래서 분자간 힘이 제일 적을 것이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녹는 점이 제일 낮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문제를 보시면 코코넛 오일 트라이글리세라이드의 주 지방 성분은 라우르산이다. 요거는 이제 라우릭 액시드고 탄소가 12개짜리예요. 여기 10개, 11, 12개짜리. 코코넛 오일이, 그리고 여기는 다 포화되어 있어요. 포화되어 있는 겁니다. 코코넛 오일이 포화 지방산을 대부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온에서 액체인 이유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기는 이제 탄소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 편에서 이제 분산력이 꽤 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온에서 액체인 이유는 뭐냐면 탄소 개수가 일단 적어요. 앞쪽에 보면은 지방산 같은 경우가 탄소 12개에서 최대 몇 개였죠? 20개까지였지. 탄소 개수가 많아져야 이제 고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근데 얘는 포화 지방산이긴 하지만 탄소 개수가 12개이기 때문에 탄소 개수 차이가 조금 존재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 액체이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 부분은 뭐 지방산, 포화 지방산 쪽에서 일어나는, 포화 지방산이 아니라 이제 페리에시드 지방산 쪽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반응들이 있었죠. 그 부분들만 조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